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조금 전엔 끝이 났습니다. 네, 결국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는데요.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30분은 좀 지났고요. 예. 1시간이 채 안 걸렸죠. 예. 네. 뭐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됐군요. 네,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오늘 그 안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지배구조도 뭐 이야기하겠다. 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뭐 네. 사회이사 선임 뭐 뭐 그런 했는데 안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개가 다 통과됐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현재 롯데 경영진 신동빈 회장 중심으로 롯데 경영을 잘 하고 네. 그다음에 롯데는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회사로 가야 된다. 또 하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투명성 부분은 이제 사회이사를 일본의 의원 출신을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고요. 법과 원칙이 이제 지배구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네, 뭐 안건 자체보다는 주주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신동빈 회장 쪽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돼 있었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보니까 27일,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3주 정도, 3주 정도 이해됐죠.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하여튼 지금 신동빈 회장은 그 사태를 하루 만에 뒤집고 잘 안 돌아왔었죠. 형이 먼저 들어왔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은행을 중심으로 주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심 잡기 거기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좀 효과를 본 거 아닌가. 예. 이번에도 출국을 할 때 보니까 예. 13일에 갔으니까 먼저 출국을 했죠. 신동주 예. 전 부회장보다는. 네. 그래서 무슨 현지 쪽에 표 다지기를 잘해서 그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오늘 주주총회 안건은 뭐 누가 경영권을 쥐느냐 그것과는 별 관련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근데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하는 논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게 지배 구조에 속하는 건데 그거를 오늘 주주총회 안건에서 뭐 어떻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일본 롯데홀딩스 어쨌든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그룹 두 개를 총괄하는 그 지주회사 예.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 있냐 이거를 확인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었고요. 예. 그 표심이 오늘 신동빈 현 회장을 지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주주총회 결과로 좀 경영권 분쟁에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예.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주총회 안건 두 가지가 먼저가 예. 통과가 된 것뿐이지 보세요.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한국과 일본 롯데를 분리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신동빈 회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제 밝히고 있지만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안건에 대해서만 통과가 됐을 뿐이지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뭐 원톱 체제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 그것이 결국 곧 신동주 전 부회장의 완패냐? 예. 꼭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오늘 주총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오늘 주총의 의미는 어쨌든 최고 정점에 있는 홀딩스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라고 가 있지만 예. 그 후에 구체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누가 뭐를 맡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예. 여러 부문에 걸쳐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애초에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을 보면 일본 계열사가 있고요. 광윤사가 있고 우리 그렇습니다. 사주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각자 뭐 내가 과반 정도를 확보했다, 3분의 2는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싱겁게 끝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직도 오늘 그 끝나고 나서 그 신동주 회장이 뭐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데 오늘도 여전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광윤사는 물론 일본 내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밝힌다든지 주주 네. 구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안 했죠. 얼마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본 오늘도 실제 취재하는 기자들이라든지 입장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주총이 몇 시에 열릴 거라든지 네.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거든요. 예. 그럼 여전히 일본 기업이다. 일본이 한국의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예. 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인상이고요. 지금 유충서뱅크가 물어본 지분 구조 여전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오늘 누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것도 결과도 얘기 안 했고 결과는 얘기했지만 몇 대 몇으로 갔는지 그것도 정확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의 폐쇄성, 불투명성 그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금 심의 실렸는데 이 주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그 북한 도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첫날을 맞아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명예와 치료 등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뢰 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후에는 군인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철저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박성호 기자. 네. 자, 그 신동민 회장이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반격 카드를 내밀 것 같은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여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물론 정식 주총이고요. 임시주총이고 하니까 거기서 의결을 한 거니까 예. 법적인 효력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거 기억하십니까? 저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인을 했다는 지시서. 서명을 했다는 지시서, 예. 뭐 임명서, 예. 임명서가 한 장 있고 지시서가 두 장 있습니다. 예. 롯데홀딩스에 관련되는 것은 지시서가 두 장인데 하나는 저 롯데홀딩스에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다는 거고 네. 역으로 신동주를 다시 복권시킨다는 그 예. 지시서가 두 장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라고 다툼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주총에서 오는 결정적인 사항이라도 또 무효 소송을 낼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야 돼요. 예컨대 이 한국 내 롯데그룹 내에 롯데 쇼핑 같은 거 보면 두 형제가 지분이 똑같아요. 13% 약간 넘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또 우호지분 해가지고 더 경영권 예. 분쟁을 걸면 또 역시 작은 회사, 주력 회사가 예. 또 경영권 소송에 말릴 수 있고요. 예. 그룹 전체로 비화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 일단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주주총회 신동빈 회장이 첫 승기를 이제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롯데그룹 사태 좀 짚어봤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